여러분 안녕. 요즘에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갈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갈등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갈등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그 관계 자체가 깨질까봐, 전 같지 않을까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갈등 없이 완벽한 그런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과 정말 긴밀하게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안 맞는다 생각하면 조용히 멀어지거나, 관계 안에서도 절대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곤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깊은 관계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정말 매력있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능력이 되게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그런 거에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들. 물론 아무리 공격할 의도가 없이 말해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고 매력있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너무 편안함을 느꼈고, 저는 친해지려면 마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혹시 상처 줄까봐, 아니면 내가 상처 받을까봐 그냥 조용히 끊긴, 멀어진 관계들이 많아요. 의견 표현, 그냥 감정 표현, 생각 표현, 이런 게 정말 단어 하나 아니면 말투 하나로도 쉽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관계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특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기분 상해하거나 그럴까봐 저는 그게 되게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삶을 살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상대를 배려해서 말한다 해도 어떤 사람은 결국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 통제 밖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는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걸 따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 주었다 해도 그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결국 내가 선택한 내 몫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의사표현을 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도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갈등 같은 것도,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결국에 다시 생각해보면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라는 뿌리 감정과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의 모든 번뇌와 고통은 결국 사랑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인 것 같아서.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어떤 시리즈를 보고 있거든요. 그 지니 앤 조지아라고, 지니 앤 조지아? 엄청 몇 년 전? 진짜 오래전, 한 4년은 된 것 같은데요? 3년? 처음 나온 게, 그래서 그때 저는 이미 시즌 1, 2는 엄청 재밌게 봤고,
이번에 시즌 3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즌 3를 지금 마지막 화를 중간까지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스포는 전혀 아닐 것 같아서 편하게 말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좀 넘겨주세요. 거기에 맥스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어떤 그 주인공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여자인 친구인데 맥스라는 그 인물, 드라마 속의 그 인물이 저와 되게 닮아있다? 라고 느껴졌어요. 엄청 똑같다는 아닌데 내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점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 아이는 정말 감정에 예민하고 거기서도 맨날 I feel too much 막 이러거든요. 주위 사람들도 넌 너무 많이 느낀다 이러면서 너무 예민한 거죠. 감정을 많이 느끼는 아이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그 맥스는 감정에 정말 솔직하고 관계에서 정말 진심인 인물이에요. 관계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모든 걸 나누고 계속 함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근데 현실에선 그런 식으로 관계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과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너무 필요로 하고 맨날 연락하고 맨날 같이 있어달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 친구가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 친구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데 연락 이틀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 사이를 그런 외부적인 것들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서로가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연락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맥스라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흘러가야 하는 방향대로 관계가 흘러가지 않으면 정말 슬퍼하고 엄청 우울해하고 말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나는 신경 안 쓰고 너무 외롭고 이렇게 느끼는 아이예요. 드라마니까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맥스는 그렇게 느끼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맥스의 친구들은 맥스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맥스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맥스가 원하는 만큼 깊게 엮이거나 의지하지 않으니까 맥스는 계속 서운함을 크게 느끼고 혼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친구들 관계까지 안 좋아지는 거죠. 맥스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어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혼자서 너무 서운함을 느껴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마음이. 그것 때문에 너무 본인도 고통스러워하고 친구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여기서 제가 정말 크게 공감됐던 부분이 이 맥스에게, 저는 제가 관계에서 뭘 원하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되게 큰 부분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랑 대화를 계속 나누고 싶어 한다든지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나 붙잡고 나한테 다 털어놓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고 나한테 의지하고,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서 맥스가 친구들한테 그걸 원하거든요. 너 힘든 일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러면서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제 존재가 쓰일 때 기쁨을 느껴요. 쓰임이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관계 안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하니까 친구가 너가 관계에서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너무 과하면 너는 너 인생에 너를 나쁘게 이용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되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내가 관계에서 원하는 게 내가 쓰여지는 것, 내가 도움이 되는 것 이라는 것도 조금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탐구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친구가 힘들 때 저한테 기대고 저와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너무 원할 때, 저는 사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엄마하고도 그렇고 남동생하고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없으면 이 관계가 정말로 긴밀하고 친밀한 건지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인간이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인 건 알죠. 근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건강한 방식일까? 라면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 쓰임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관계도 제가 나의 쓰임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깊게 또 관계란 무엇일까? 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관계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그 사람한테 쓰여지고 싶어.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근데 이 방향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살짝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쓰임이 없으면 관계가 없고 의미도 없다고 느끼는 거면 그건 결국 조건부적인 존재, 조건부적인 관계, 조건부적인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 다 자라면서 갈등이라는 게 부모님한테 의견을 표시한다든지 선생님한테 의견을 표시했을 때 그게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험도 했을 수 있잖아요. 말 잘 듣지 왜 딴소리해 이런다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가 내면, 그러니까 의견을 낸다는 게 보통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복처럼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뭔가 내가 의견을 내면 어떻게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보복을 한다. 어떻게든 나한테 결국 안 좋게 흘러간다? 약간 근데 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넌 그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의견을 내는 것조차 좀 무섭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고, 무의식들이 쌓여서 제 안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면 그 뒤에는 항상 불편함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갈등도 아니었지만 결국에 이런 게 쌓여서 갈등은 곧 파국이다 이런 인식이 생겼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갈등 상황 자체를.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와 친밀해지는 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다 다르잖아요. 나도 매일매일 생각이 다 바뀌는데 남이랑 내가 친해지려면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저는 피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되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큰 것 같아요. 정말 긴밀하다고 느껴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그거는 진짜 가까운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싸우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관계 개선을 위한, 난 너가 소중해서 이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하는 갈등은 감정을 다 드러내고 나서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숫자로 연결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싸우는 연습을 하면서 살려고요. 물론 이게 뭐 싸운다는 게 제가 말하는 싸움 뭐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나 이렇게 느꼈어. 아,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런 느낌? 싸움도 아니죠.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거절이나 공격받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갈등, 싸움 이런 거는 꼭 끝, 파국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진심이 맞닿아 있는 상태로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있는 건 진짜 친밀함으로 가는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전제만 깔려있고 서로가 그걸 알고 있다면 의견 표현은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널 상처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와 더 건강하게 연결되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마음이 통할 때 더 깊이 있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꼭 쓰임이 없더라도 이 사람에게 쓰임이 없더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반대로도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충족시켜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친구를 대할 때 순수한 마음? 그냥 난 이 사람이 좋아. 같이 시간 보내면 좋아. 이런 느낌이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좋고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막 이거는에 집착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결국 또 저는 깊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저는 다시 존재 자체로도 괜찮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무기력한 모습, 말이 없고 그냥 뚱하게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의 나를 보면 이런 나는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넘어서 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어릴 때 뭔가 부모님들이 슬픔을 느끼거나 우울해하는 모습보다 밝고 기쁜 모습만 보는 걸 원하잖아요, 자식한테. 그래서 그게 또 무언의 메시지로 나는 슬픔을 느끼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디벨롭된 것 같은데 그냥 모든 모습들, 어떤 모습, 그게 정말 계속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마음 공부에서 계속 추구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도 다 괜찮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그냥 사랑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런 존재다? 라는 것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갈등이 있어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도 내가 쓰임이 없어도 슬픈 모습을 보여도 그냥 나라서 소중히 대해주고 나도 상대방을 그런 눈으로 봐주고 그런 관계를 만나보고 싶어요. 앞으로 첫 단계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저를 조심스럽게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표현해보려고 해요. 표현해보기 시작해보려고 해요. 두렵지만 조심스럽게 나는 너를 상처 주고 싶은 게 아니고 너를 소중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진심을 담아서 싸우는 연습을 시작해보려고요. 사랑하는 방식으로. 싸운다는 말이
너무 강력하게 들리는데 제 마음 아시죠? 싸운다는 말이 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봤어요. 여러분의 생각 항상 댓글에 달아주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